네,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조문이 3개가 있습니다. 물건 변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고 몇 조가 있어요? 245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기 186조는 타이틀 제목이 법률 행위. 그래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고 187조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동그라미,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는 자동 취득하고 등기 취득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무슨 취득?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있으면 186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187조는 자동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근데 187조에 유일한 예외가 있죠. 그죠? 그게 245조입니다. 몇 조요? 245조. 그게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 취득 시효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네, 관련돼서 들어갑니다. 자, 248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제2절 물건 변동. 자, 11번 들어갑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네, 등기해야 취득하고요. 12번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똑같아요. 복귀도 자동인지 말소 복귀인지 할 때는 모를 때는 187조 기타라고 생각하기. 안 때는 안대로 가시고 모를 때는 어차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다? 기타. 그래서 자동으로 간다. 그래서 12번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하면 자동 복귀가 되면 원인 X일 때 등기도 X 친다는 얘기죠. 무효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인성. 말소 복귀가 되면 무인성. 무슨 성? 그래서 원인 X일 때 결과도 X. 매매 원인 등기 결과. 매매를 해제시키면 등기도 뭐다? X. 그래서 자동 복귀. 결국 187조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세요? 그 다음에 13번. 네,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재단 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한 부동산 소유권은 대내 관계입니다.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의 대내 관계는 네, 자동 취득이 맞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뭐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를 때는 뭐 한다? 자동 취득. 다만 대외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요?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한테 대한 관계는 등기해야만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줍니다. 내부적으로 법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 자동 취득입니다. 단 제3자한테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등기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시험범위 바깥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세요? 참고해 두시고요. 자, 14번 갑니다. 부동산 물건 포기. 자, 물건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쌍방행위,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으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어떻게 돼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길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길까?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만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깁니다. 15번 왼쪽 오른쪽 허가 지역 아닌 곳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네, 유효. 허가 지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그래서 왼쪽은 단속 규정, 오른쪽은 효력 규정. 그래서 15번 위에다가 제목은 적법성이 된다는 것. 무슨 성? 적법성. 그래서 15번은 쉽게 해서 뭐예요? 허가지역 중생등기죠. 이때 떠오르는 단어 네? 갑이 을한테 팔았다. 미등기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고 갑 허락 맡아서 병한테 넘어가면 중생등기죠. 네?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게 되면 제목 갑을 갑병 그래 이중매매 무슨 가담? 적극가담 이중매매 같이 떠오르는 얘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상작용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갑이 팔면 적극가담 이중매매, 을이 병한테 팔면 허가지역 중생등기.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가담이면 무효. 그 무효는 타당성 무효. 허가지역 아닌 곳의 중생등기는 유효, 허가지역의 중생등기는 무효. 이건 적법성 무효.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적법성, 타당성 할 때는 그 적법성, 타당성 대표적 예가 뭐다? 허가지역 중생등기와 적극가담 이중매매. 자, 16번 갑니다. 중간생략등기에서 왼쪽 전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갑을 예스, 을병 예스, 갑병 예스. 전원 뭐가 있으면 그럼 병은 갑한테 직접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만약에 허락을 안 한다면 최초에 갑이 을한테 예스 했고 을병 예스 했는데 갑이 나중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갑병도 하게 되면 저는 합의가 없죠. 그럼 저는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직접 할 수는 없겠죠. 뭐 할 수 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위 청구할 수 있죠. 왼쪽은 직접, 오른쪽은 대위. 그 다음 17번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중생등기 갑을 오케이, 을병 오케이, 갑병 오케이. 그러면 갑이 등기를 을한테 하지 않고 병한테 가는 것 갑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취지지. 갑의 계약 당사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여전히 누구다? 을. 따라서 을의 등청은 죽이지 말고 뭐 한다? 그래서 모를 때 등청 죽이지 말고 살리고 살린다. 자, 전원 합의가 있은 후 다시 갑을 매매대금 인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갑이 을로부터 뭘 받지 못하면 인상분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병한테 항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 왜? 갑이 을한테 항변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가서 중간생략등기는 가서 기본서 찾으셔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18번 갑니다.
증여 숨기고 매매로 등기했다. 등기는 유효 무효? 자 18번 뭐가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 그 다음에 제3자가 알고 샀다. 어떻게 될까? 자 원래 뭔데? 증여야. 근데 증여를 뭐 하고? 증여 숨기고 등기부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매매로 가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했다? 등기했다. 등기 믿고 들어간 제3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3자가 사실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뭐요? 알고 할 수도 있죠. 자 제3자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다. 자 초점을 증여에다 맞추면 어디다 맞추면? 증여는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아시세요? 매매는 이게 왜 무효예요? 통에 걸렸기 통정허비 뭐다? 무효. 그러면 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등기는 어떻게 돼요? 무슨 등기요? 등기가 무슨 등기요? 증여가 원인이 유효니까 등기도 뭐다? 유효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는 여기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어떻게 돼? 승계 취득. 무슨 취득? 앞사람 거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뭐예요? 몽땅 다 뭐다? 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근데 어디다 초점 맞추면? 이 통정이 계약이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당연히 무슨 등기야 이것도? 당연히 무효 등기지. 그죠? 근데 통정의 무효는 건너간 누구한테?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는 누구만 보호받고? 선이만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제3자가 악이요. 에? 취득해 못해 여기는? 하죠. 여기는 못하네. 그죠? 자, 어느 쪽이 맞아요? 이쪽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기가 뭐함으로? 실체관계 뭐함으로? 뭐 묻지 않고? 보호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물론 증여는 뭐하고 매매는 뭐지만 이 등기는 뭐가 아니고 모유가 아니고 뭐다? 유효 등기. 실체관계 뭐함으로? 부합함으로. 이해됐어요? 18번 통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유효. 증여에 맞춰졌기 때문에 19번 갑니다. 멸실 건물 등기를 새로운 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 재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국가는 욕심쟁이. 국가는 뭐라고요? 왜?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20번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점유할 권리는 있다 없다? 이게 점유 사용할 권리 있잖아요.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본권 형태로 보는 거예요. 답 21번과 몇 번? 22번. 21번, 22번 250대 있죠. 그 중앙에다 써놓을 말은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네, 미등기 매수인이 자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왼쪽에 있는 거 무슨 등청 가지고? 매매계약에 뭐 가지고? 네,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나중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오랜 세월 뭐 했으면 경작했으면 취득시효 무슨 청구권? 등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둘 다 무슨 자가 아니에요. 본권 대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등청도 물권적이 아니고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쪽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 근데 의미가 다르죠. 이쪽은 몇 조 등기하는 거예요? 186조 등기하는 거죠? 네? 186조 등기는 무슨 규정이 아니고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은 원시 취득이 아니죠. 이어받는 거니까 뭐다?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취득시효 완성된 이 등기, 몇 조 등기는 245조 1항 등기는 무슨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이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다가 187조 갖다 얹으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이 아니고 등기취득이고 187조는 등기가 아니고 자동이고 얘는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이 아니고 뭐다? 그 위에 조문 세 가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6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187조가 있고 245조가 있죠. 186조하고 245조를 연결한 고리가 아까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 네, 가봅시다. 21번.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원칙적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채권은 뭐의 대상이에요? 소멸시효 대상이다가 됐죠.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만. 자, 우측 가세요. 22번. 채권적 취득시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자,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웬만하면 살려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등청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자, 다시 이제 밑에 갑니다. 매매에서 처분해서 점유를 뭐하면? 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선택하세요. 진행한다 안 한다? 정답은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데 우측에 취득시효 처분해서 점유가 뭐하면? 상실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요거는 진행한다. 갑자기 어디서 확 틀어져요? 거기까지 기억 안 해도 돼. 그 위까지만 일단 기억해. 그 이유는 계속 이게 승계죠. 승계죠. 네? 근데 아까 취득시효는 무슨 취득이라고 했어? 처음 취득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 뭐한다?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하는 거야. 매매에서 다시 매매로 간 거죠. 사가지고 다시 또 팔았잖아. 매매니까 계속 매매잖아. 일관성 있게.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소유권 원시 취득했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처분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때. 무슨 건 때? 모의고사 때 건드릴까? 그렇죠.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등청이 나오면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 걸로 여기 펜 그리면 되지. 이렇게 선 그리면 되지. 어디? 처분하여 점유를 뭐 하는 경우? 상실한 경우. 왼쪽은 어차피 매매잖아. 아니 계속 매매한 거 아니니까 뭐야? 계속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다시 그 밑으로 맨 밑에 점유가 침탈당해서 점유가 뭐 하면? 상실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뭐 할까? 진행하겠지. 그죠? 네, 그냥 첫 번째 단계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다시 21번. 자, 박스 두 개 있죠? 첫 번째 박스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 안 한다. 그 밑에 처분 상실하더라도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네, 오른쪽은 처분 안 한다 했다가 밑에는 뭐 한다? 진행한다. 그리고 맨 밑에 왼쪽 화살표 있죠? 점유가 뭐 당해서? 침탈 당했다 해서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특 A입니다. 아시세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법률 규정 253페이지입니다. 23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은 자동소멸, 말소소멸. 법률 행위로 인한 소멸은 말소소멸. 아시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소멸과 말소소멸이 있으면 자동소멸은 법률 규정이고 말소소멸은 법률 행위 소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은 어디다? 법률 규정. 24번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무슨 판결? 자, 아까 여기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뭐가 됐다고? 그럼 여기 등청이 있죠? 네? 던지게 되면 안 해주겠죠? 그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제기해서 소유자는 완성된 자한테 이행하라. 무슨 판결 받았다? 이행 판결 받았습니다. 소유자이다, 아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소유자이다, 아니다? 정답 뭐다? 아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3자가 먼저 가서 뭐 해버리면? 등기하게 되면 등기 못했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소유자이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겠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판결은? 이행 판결 가지고는 아직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자, 토지가 일필지가 있다. 일필지를 상속받았다. 뭐 받았다? 네, 삼형제가 똑같이 3분의 1씩, 자, 3분의 1씩 받았습니다. 각자 뭐가 있다? 지분 있습니다. 이 토지를 공유물, 무슨 물? 자, 그래서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무슨 목적이 없다고요?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자, 지분 처분합니다. 자, 지분 처분, 전원 동의, 자유. 선택하세요, 빨리. 자유입니까? 전원 동의입니까? 전원 동의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뭐만큼? 지분만큼 토지를 쪼개 달라. 이걸 법률 용어로 표현한 말이 뭐예요? 내 지분만큼 쪼개 달라. 법률 용어로 뭐다? 공유물 뭐다? 분할 청구. 그죠? 자,
선택하세요. 자유다. 저는 동이다. 내 집만큼 쪼개달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이 마트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동이 아니에요. 뭐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럼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쪼갤까? 첫 번째, 협의해야 되겠죠.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일필지를 사이좋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요? 했잖아. 그게 뭐 해가지고? 합의해서 현재 물건을 뭐 하기로? 예? 쪼개기로 서로 합의했죠. 가서 등기해야 되겠죠. 예? 어느 때 소유권 취득? 뭐 했으니까 이거는? 합의한 거니까. 법률 행위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고 합의했을 때가 아니고 등기했을 때 취득하겠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악에 받쳐가지고 법원에 뭐가 된다? 소 제기했습니다. 자, 법원 들어갔습니다. 어디 들어갔다? 자, 법원에서도 판결하기 전에 조정 단계가 들어갔을 때 무슨 단계요? 조정 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뭐 하기로? 현재 물건을 쪼개기로. 그래 가서 등기해야 되겠죠. 자, 어느 때 취득할까요? 선택하세요. 합의했을 때, 등기했을 때. 네, 이것도 등기했을 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세요? 설령 어디에 왔다 하더라도. 근데 결국은 조정이 안 돼가지고 법원에서 뭡니까? 야, 현재 물건을 분할하라. 라는 뭐해서 판결 받아서 가서 등기합니다. 어느 때 취득할까요? 응? 이건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게 형성 판결이 가장 대표예요. 무슨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의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 가장 대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때만 형성 판결. 그래서 24번 형성 판결. 자, 25번 갑니다. 관습법 법정 지상권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법률 규정이니까 자동 취득. 26번 별표. 전세권의 자동 갱신. 무슨 갱신? 네, 이 법정 갱신되면 통고란 얘기랑 한 세트입니다. 뭐랑? 통고. 자동 갱신 됐다. 그러면 자동 갱신은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이죠. 등기요, 등기 분료? 등기 분료죠. 자, 밑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법률 규정이므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7번 공유토지 분할 판결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네, 그래서 24번 형성 판결의 예가 27번이죠. 몇 번? 24번에 형성 판결 있잖아요. 그 대표가 뭐다? 공유토지 분할 판결. 이게 형성 판결입니다. 28번 소유권 이행 판결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이행 판결은 등기 취득. 29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 현 소유권 취득은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나중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99.99도 아니고 몇 프로? 100%. 그래서 밑에 245조 조문 다시 갖다 얹어놨습니다. 자, 30번 갑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왜? 자, 거기서 키워드는 이전입니다. 이전. 근데 그 밑에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 말소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둘 다 물권적이죠. 자, 갑등기을 위조해서 병한테 팔았다. 그럼 갑이 말소하면 두 번 상대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갑이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오죠. 어느 것이 편해요? 한 방에 오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을한테 할 때는 어차피 뭐 말소든 이전이든 똑같은데 한 번 건너갔을 때는 한 사람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진정, 명의, 회복, 원인, 무슨 등기? 이전 또는 뭐다? 말소. 자, 갑이 을한테 가장 매매해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뭐 했다고요? 갑은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답하세요 빨리. 둘이 뭐 했다고? 짜서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출발이 무효 아니에요? 그럼 이 등기도 무슨 등기야? 갑은 소유자 맞아요? 소유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뭐?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소 등청 행사도 관계없잖아요.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소유자일 때 쓴단 말이에요. 뭐가?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말소. 자, 이중 매매했습니다. 무슨 매매요? 네, 병이 적극 가담했습니다. 뭐 했다고? 적극 가담했으면 병의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이때 첫 번째 매수인이 병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을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무슨 자가 아니니까. 거기 하려면 무슨 자에 대해 소유자 이해제한다 이야기예요. 자, 둘이 명의신탁 했어요. 무슨 신탁?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말씀드릴게. 명의신탁은 뭐예요? 무효. 자, 명의신탁 무효는 적법성 무효입니다. 다 말씀드렸어. 무슨 무효? 그럼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을한테 넘어갔죠? 소유자는 누구요?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또는 뭐다? 말소, 등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자 이해해야지? 소유자 이해해야지. 진정, 명의, 회복, 원인. 그러니까 말도 이걸 자꾸 연습하면 입에 붙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뭘 공부하면 거기서 좀 꾹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훅 닫고 휙 지나가 버려. 인강 듣다가도 거기에 딱 뭐가 고민 있으면 잠시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근데 안 멈춰 휙 지나가 버려. 그러고 계속 반복하죠. 휙휙 지나가고 맨날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다고. 빠른 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곳에서는 딱 놓고서 멈춰서 가지고 그게 이해될 때까지 펴놓고서 왔다가 또 펴놓고 이 왔다가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풀리면 뭐 한다? 다른 것도 막 풀려요, 민법은. 이게 풀리면 저쪽 것도 풀려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저것도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야? 한쪽을 풀리면 이상 풀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0번은 뭐일 때만 쓴다? 소유자일 때만 쓴다. 아셨어요? 그래서 둘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런 물권적 소유권 기초로 하는 것이니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3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 이전 사실은 추정된다, 추정 안 된다. 밑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권리 변동 이전 사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밑에 두 번째 이야기는 중생 보전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요? 중생 보전 등기. 보통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자동 취득이죠. 건물을 뭐 했다고요? 건물 신축했어요. 자,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의리병한테 뭐예요? 팝니다. 뭐 한다고? 매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취득은 자동 취득이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갑이 무슨 등기해서? 보전 등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무슨 등기? 아까 뭐랬습니까? 이전 등기는 뭐라고? 권리, 변동, 이전 사실. 그러면 이 매매는 추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똑같이 갑이 건물을 뭐 했는데?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이 무슨 등기 해야 돼요? 보전 등기에서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전 등기를 생략하고 사신분이 가서 만약에 무슨 등기를 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앞대가리 생략 등기.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 보전 등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위에 이 매매가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안 돼요? 기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야? 매매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뭐가 된다? 추정되죠? 그럼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매매를 통해서 샀다는 사실이 뭐가 되므로 추정되니까 나중에 갑이 헛소리하게 되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근데 여기 보전 등기했죠. 분명 뭐는 했는데. 그럼 최초의 보전 등기 하는데 여기다가 등기부에다가 매매를 이걸 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최초란 등기 매매라는 것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 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면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을.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등기는 이전. 됐으니까 이전할 때 그 써놨을 거니까 그게 뭐가 돼요? 추정. 되겠지. 근데 무슨 등기는? 보전 등기는 권리변동 이전 사실이 추정이 안 되죠. 자, 32번 가등기, 임시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세요?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한 때부터 발생할까? 본등기 그때부터 발생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매매에서 등기하면 물권 변동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등기하기 전에 A점 때 임시로 가등기했죠. 예? 그럼 본등기했죠. 그럼 가등기하게 되면 순위를 적어놓죠. 가등기 순위 적어놓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뭐만 올라가는 거야? 순위만 올라가는 거지.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등기 그때부터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순이 만소급합니다. 변동은 언제부터? 가등기 한 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본등기 그때부터. 자, 33번 갑니다. 채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자, 물건 중 용익 물건은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정답은 이다. 이다. 8개 물건 중 용익 물건만 소멸시의 대상이고, 점유권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고, 담보 물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은 모두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물건은 뭐예요? 적으세요. 이거. 이것만 소멸시의 대상이라고. 채권은 모두, 물건은 이것만. 이게 뭐예요? 점소, 지지전, 유질전. 요것만 소멸시의 대상. 요거는 소멸시의 대상이 요것만 대상.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익 물건은 몇 년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가 완성해서 사라집니다.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다 걸리는 게 아니고 뭐만? 용만. 34번 갑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성질상 소멸할 이유가 없지요. 답 35번 갑수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지상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을 지상권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하면 또 저당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병한테 불리하잖아요. 이 지상권은 뭐 한다? 존속한다. 누구 보호하려고? 병. 제3자 보호하려고 그렇다. 그런 얘기고. 다음 36번. 갑 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다. 1번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정답은 존속한다. 37번 갑수의 토지에 을 근저당권 있고 병이 가압류돼 있죠? 이때 근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정답은 존속한다. 38번 갑수의 토지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병이 뭐 갖고 있다? 저당권 갖고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빨리 찍으세요. 36번, 37번, 38번 다 같은 지문이야. 이게 선생후사. 공통적인 것을 보세요. 1번, 2번 선순위가 취득했죠? 선 살려놓죠? 또 37번도 을이 앞에 있고 병이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선 살려놔야 됩니다. 또 38번도 뭐예요? 갑토지에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그 뒤에 병이 저당권이 있죠.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죽여 살려. 그러니까 36번은 맞히고 또 38번은 틀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정신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생후사.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취득할 때는 죽여도 좋습니다. 아시세요? 특히 36번에다가 별표 해두세요. 선생보다 후사.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기출하겠습니다.